새벽 5시 늘 하던 대로 일어났습니다. 30년간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남편이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으면. 매일 하는 기도였습니다. 아침 6시. 시아버지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직 주무시나? 다시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버님. 달려가 흔들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시아버지가 신음했습니다. 아파? 어디가 아프세요? 다리가 넘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넘어지셨어요. 남편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뭐? 119 불렀어요. 빨리 나오세요. 남편이 황급히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다리가 아파? 못 일어나겠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관절 골절이십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나이가 많으셔서 입원 기간이 좀 길 수 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최소 23개월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3개월. 수술이 끝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간병은 당신이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제가요? 응. 나는 회사 다녀야 하니까. 간병인 쓰면 안 돼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아버지가 싫어하실 거야. 하지만 당신이 며느리잖아. 당연히 당신이 해야지. 당연히. 며느리니까 당연히. 30년간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23개월 간병. 시아버지를 23개월 돌봐야 해. 손이 떨렸습니다. 못해. 난 못해.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32살 결혼식 날. 행복했습니다. 시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이게 며느리야?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뭐 이렇게 말라깽이가 들어와. 애나 낳을 수 있겠어? 첫 마디였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아버지 농담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저녁 준비가 30분 늦었습니다. 장을 보다가 버스가 안 와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밥도 제 시간에 못해? 죄송합니다. 버스가. 변명하지 마.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때렸어요. 남편이 놀란 척했습니다. 뭐? 정말? 네. 뺨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성격이 급하셔. 이해해줘.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면 돼. 밥은 제 시간에 준비하고. 내 잘못이라고?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주 12회. 음식이 늦으면 맞았습니다. 음식이 맛없으면 맞았습니다. 청소가 안 됐다고 맞았습니다. 말대꾸했다고 맞았습니다. 이유는 많았습니다. 남편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아버지 성격이 원래 그래. 참아줘. 우리가 이해해야지. 왜 내가 참아야 해? 왜 내가 맞아야 해?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야, 미안해. 어머님, 내가 너 지켜주지 못해서.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의 폭력을. 하지만 시어머니도 평생 맞고 사셨습니다. 도망가. 이 집에서.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 심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폭력이. 그리고 다른 것도 시작됐습니다. 성추행. 처음에는 지나가다 몸을 스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 몸매가 좋네. 나이 들어도 괜찮아.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년 전부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시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를 때마다 녹음했습니다. 이년아, 밥이 이게 뭐야? 찰싹. 으악. 말대꾸하지 마. 찰싹. 찰싹.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게 녹음됐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야. 언젠가 이걸로 증명할 거야. 그리고 오늘 시아버지가 넘어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23개월 간병을 하라고 합니다. 못해. 이제는 정말 못해.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네. 아버지 깨어나셨어. 들어가 봐.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야, 물 좀 떠와. 명령 조였습니다. 네, 물을 떠왔습니다. 밥은? 아직 식사 시간이 아니라고. 닥쳐. 배고프다고. 간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못해. 정말 못해. 간호사실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보. 응? 제가 간병은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간병인을 쓰면 안 될까요? 돈이 얼마인데? 한 달에 300만 원씩 하는데. 그래도 당신이 며느리잖아. 당연히 당신이 해야지. 또 그 말. 당연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겠어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0년 동안 해오다가 왜 갑자기? 30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뭐?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정신 이상해? 아니요. 정신 차린 거예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박순애, 어디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병원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수술 잘 되셨어? 응.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아,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지연아, 엄마 지금 갈게. 어디 있어? 회사에 있는데.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가 가서 말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말해야지. 30년간 숨겨온 것을. 딸에게도 세상에도. 택시를 탔습니다. 빌딩이요. 딸의 회사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습니다. 모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62살. 늦었지만 이제라도. 딸의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 놀라며 나왔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여기 와? 지연을 봤습니다. 35살. 예쁘게 잘 컸습니다. 강하게 자랐습니다. 이 아이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왜 울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말이 막혔습니다.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천천히 말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엄마를 때렸어.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30년. 엄마가 30년 동안 맞으면서 살았어. 지연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둘이 회사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지연의 회사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천천히 말해. 할아버지가 정말 엄마를 때렸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제부터? 결혼하고 3개월 후부터. 지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30년이잖아. 응. 아빠는 알아? 알아. 알면서도 외면했어. 지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말해도 소용없었어. 그리고 부끄러웠어. 지연이 울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도 지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간병은 안 할 거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왜 간병을 해? 근데 친척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상관없어. 엄마가 오라.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증거 있어? 있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녹음기. 5년 동안 녹음했어. 지연이 녹음기를 봤습니다. 이 안에? 응. 할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소리, 욕하는 소리 다 들어있어. 지연이 떨었습니다. 엄마, 들어봐도 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년아, 밥이 이게 뭐야? 찰싹. 으악. 말대꾸하지 마. 찰싹. 죄송합니다. 닥쳐. 쓸모없는 년. 지연이 녹음기를 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더 있어. 이것보다 심한 것도. 지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참았어? 미안해.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 지연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낼 거야. 할아버지를 고소할 거야. 고소? 응. 가정폭력으로. 이 증거면 충분해.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인데. 시아버지가 뭐가 중요해. 엄마를 30년 동안 때린 사람이야. 지연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어디야? 집에도 안 들어와. 딸네 집에 있어요. 왜 거기 가? 당장 병원 와. 안 갈 거예요. 뭐? 아버님 간병 안 할 거예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0년 했어요. 이제 그만할 거예요. 당신이 며느리잖아. 또 그 말.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맞을 이유는 없잖아요. 남편이 침묵했습니다. 뭐? 저 30년 동안 아버님한테 맞았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혼할래요? 이혼? 네. 내일 서류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말했다. 다음 날 가족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병원 상담실. 시아버지의 형제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저와 지연도 갔습니다.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애 자네 무슨 생각인가? 시아버지 간병을 안 한다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돼? 며느리가 시아버지 간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작은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30년 동안 잘해오다가 왜 갑자기? 30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숙모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지. 돌아가실 때까지? 언제까지?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뭐? 우리 엄마가 왜 간병을 해야 하는데요? 며느리니까. 며느리면 맞아도 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지연이 저를 봤습니다. 말해도 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할 때야.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30년 동안 저를 때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때렸다고? 거짓말이겠지.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애 농담하나?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숙모가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형님이 그럴 리 없어. 30년 동안 주 12회씩 맞았습니다. 증거 있어? 지연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년아, 밥이 이게 뭐야? 찰싹. 으악. 말대꾸하지 마. 찰싹. 찰싹.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쓸모없는 년. 밥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아버님. 닥쳐. 쿵. 으악. 일어나. 빨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울음소리였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네. 제가 5년 동안 녹음한 겁니다. 작은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 일인데 이렇게까지.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가족이면 때려도 돼요? 30년 동안 맞으면서 살라고요? 숙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이러면 형님 체면이. 체면?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인생은 중요하지 않고 체면이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엄마 옷 걷어 보여줘.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맞았습니다. 보여줘야 해. 팔을 걷었습니다. 오래된 멍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다리도 걷었습니다. 역시 멍투성이였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저게 30년 동안의 증거입니다. 큰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몰랐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 망신이잖아. 지연이 폭발했습니다. 가족 망신?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지옥에서 산 게 가족 망신이에요?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순애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아버지 망신시키려고? 지연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도 알고 있었잖아. 남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엄마가 맞는 거 봤잖아. 그런데 왜 외면했어? 나는. 아빠도 공범이야.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가족과 함께 못 살겠습니다. 순애. 간병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혼하겠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뿌리쳤습니다. 30년 만에 정신 차린 거예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연이 따라왔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거 미쳤네. 가족 망신이야. 어떻게 시아버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연의 집으로 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앉아. 차 끓여줄게. 지연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말했다. 30년 만에. 지연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마셔. 고마워.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지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잘했어. 그래? 응. 정말 잘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워 지연아. 뭐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엄마는 짐이 아니야. 지연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싸우자. 응.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집에 와. 이야기하자. 당신 지금 미친 거야? 아버지가 화나서 난리야.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변호사 만나러 가자. 변호사? 응. 내 친구가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야. 상담 받아보자. 그래도 되나? 당연하지. 엄마, 이건 범죄야. 30년 동안 폭력 당한 거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시아버지를 고소한다는 게.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변호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3개월 후부터 시작된 폭력, 30년간 지속된 폭행,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시작된 성추행, 5년 동안 녹음한 증거, 몸에 남은 상처들.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일단 증거가 확실합니다. 녹음 파일, 신체 상처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요? 네.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30년간 지속적인 폭력과 성추행. 최소 징역 2년에서 5년 정도 예상됩니다. 징역. 시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거였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고소하실 건가요? 망설였습니다.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해야 돼. 하지만 엄마, 30년 참았잖아. 이제 그만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처벌받아야 해요. 그래야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다른 피해자들.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 아마 많을 것입니다. 결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고소하겠습니다. 지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엄마.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 74세 시아버지. 혐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30년간 지속적 폭행, 상습폭행, 강제추행, 증거물, 녹음 파일 5년치, 신체 상처 사진 및 진단서, 증인 딸 박지연, 고소인 박순애 62세 며느리.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렷하게 썼습니다. 박순애.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접수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고소하는 건 처음 보네요. 그래요? 네, 용기 있으시네요. 30년 걸렸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 일정 잡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끝났다. 아니, 시작이다.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밥 먹으러 가자. 응. 뭐 먹고 싶어? 삼겹살. 지연이 웃었습니다. 좋아. 삼겹살 먹으러 가자.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지연이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 고마워.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울어?
맛있어서. 그럼 많이 먹어. 응. 이게 자유의 맛이구나. 그날 밤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미쳤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고소했다며.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네, 내가 아니라. 당신 정신 차려. 30년 만에 정신 차렸어요. 아버지가 감옥 가면 어떡하라고. 그건 아버님이 30년 동안 저를 때린 대가예요. 당신,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사가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폭행이 시작됐나요? 결혼 3개월 후부터입니다. 빈도는? 주 12회 정도요. 30년간? 네. 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추행은 언제부터입니까?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부터요. 10년 전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였나요? 말하기 힘들었지만 다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형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기소까지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에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 시아버지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형사가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경찰한테 조사받았어. 그래요? 아버지가 부인하셨어. 그런 적 없다고. 증거 있어요. 증거가 뭐? 조작한 거잖아. 조작 아니에요. 5년 동안 녹음한 거예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는 거야? 네. 끝까지 갈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 후 검찰에서 기소 통지서가 왔습니다. 피고인 박철수를 기소함.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재판이구나. 그 사이 친척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버지. 순애 고소 취하해라. 안 됩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창피하잖아. 30년 맞은 게 더 창피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은아버지. 형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감옥 가시면 어떡하냐. 제가 30년 감옥에 살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숙모.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고소하다니. 폐륜이야. 폐륜은 30년 동안 며느리를 때린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두 시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친척들도.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연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제가 제 편이었습니다. 재판 일주일 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상대편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합의요? 네. 고소 취하해주면 위자료 5천만 원 주겠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 합니다. 정말요? 네. 끝까지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재판에서 뵙겠습니다. 재판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서 시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30년 만에 맞서는 것입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당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긴다. 30년간 진 게 아니야.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야. 재판 당일.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 함께였습니다. 엄마 긴장돼? 응. 괜찮아. 내가 있잖아.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법정 앞폭도. 저 멀리 시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노려봤습니다. 무서웠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 무서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아직도 취하 안 할 거야? 안 해요. 아버지가 저렇게 아프신데. 30년 동안 저도 아팠어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비켜요. 지연아. 아빠 때문에 엄마가 30년 고생한 거 알아요? 이제라도 엄마 편 들어요. 아니면 저도 아빠 안 볼 거예요. 남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됐어요. 법정 가요. 지연이 제 손을 잡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제1회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원고 측 입장하세요. 일어섰습니다. 변호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피고 측. 시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십니까?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폭행 사실을 부인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며느리를 때린 적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녹음 파일을 제출합니다. 법정에 스피커로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이년아, 밥이 이게 뭐야? 찰싹. 으악. 말대꾸하지 마. 찰싹. 찰싹.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녹음도 재생됐습니다. 쓸모없는 년. 왜 이렇게 굼떠? 쿵. 으악. 아파요. 닥쳐.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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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울음소리.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음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성 분석 결과 조작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도 제출하겠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됐습니다. 다발성 타박상 및 오래된 상처 흔적. 지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 검사가 저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증인 박순애, 앞으로 나오세요. 일어섰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아버지와 가까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안 무서워.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앉았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게 사실입니까? 네. 언제부터입니까? 결혼 3개월 후부터입니다. 얼마나 자주? 주 12회 정도였습니다. 30년간? 네.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까? 남편을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방치했습니까? 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 혹시 피고인에게 원한이 있습니까? 원한이요? 네, 30년간 폭행당했다면서 왜 지금 고소합니까?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라든가. 화가 났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30년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걸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웃 증인을 신청합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옆집에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비명소리요. 자주 들었어요. 어떤 비명이었습니까? 여자 비명이요. 그리고 남자가 소리 지르는 소리.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들었어요. 그때마다 신고하셨습니까? 아니요. 가족 일인 것 같아서. 증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녹음 파일, 진단서, 이웃 증언, 딸의 증언.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폭력을 증명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며느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 제가 좀 성격이 급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때린 건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며느리가 잘못을 고치도록 가르친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게 사랑? 교육? 제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증인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말씀만.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사랑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교육은 폭력이 아닙니다.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님 30년 동안 저를 지옥으로 만드셨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범죄예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쳤습니다. 조용히.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결은 2주 후 법정을 나왔습니다. 지연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잘했어. 정말 잘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그날 밤 지연의 집에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엄마 나랑 같이 살자. 지연아. 혼자 살게 하기 싫어. 엄마 옆에 내가 있을게.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엄마 내가 고마워. 용기 내줘서.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나도 배웠어. 참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 참지 않아도 돼. 누구도. 며칠 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의 집으로. 문을 열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잡았습니다. 제발. 5분만. 지연이 나왔습니다. 아빠 뭐 하러 왔어? 지연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지연이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는 보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울었습니다. 내가 알았어. 아버지가 너를 때리는 거. 알아요. 근데 난 무서워서 말리지 못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어. 어릴 때부터 나도 맞고 자랐거든. 그래서 아버지한테 대들 용기가 없었어. 나는 비겁한 놈이야.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30년 동안 외면했으면서? 하지만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일어나세요. 미안해. 일어나라고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이혼 서류 가져왔어요. 남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받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혼할 거야? 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사랑은 지키는 거예요. 당신은 30년간 저를 지키지 않았어요. 서명했습니다. 박순애. 서류를 남편에게 돌려줬습니다. 서명하세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박민수. 끝났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행복해. 당신도요.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이제 진짜 자유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접수했습니다. 합의 이혼이시네요. 한 달 후에 확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한 달 후면 남남이구나.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판결이에요. 네, 긴장되시죠? 네, 괜찮을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판결이 나온다. 시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징역? 집행유예? 불안했습니다. 판결 당일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 함께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있어. 고마워.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도 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시아버지 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편이구나.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제2회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피고인 박철수.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30년간 며느리 박순애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성추행을 가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해자가 30년간 겪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징역 3년. 실형이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뭐? 징역 3년? 재판장님, 조용히 하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며느리가 거짓말한 거예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항소 기간은 7일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 끝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징역 3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30년 폭력의 대가. 법정을 나왔습니다. 지연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해냈어. 정말 해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응. 끝났어.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용기 내주신 거예요.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30년 동안 저를 때린 대가예요. 미안해. 됐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이겠지. 며칠 후 시아버지가 교도소로 수감됐습니다. 항소는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74살에 감옥에 가신 것입니다. 친척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이 감옥에 가셨어. 면회라도 가야 하지 않겠어? 안 갑니다. 그래도 이제 그분은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도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확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축하?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축하할 일이지. 지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하고 싶어? 응. 뭐든 해보고 싶어. 그럼 내가 알아볼게. 엄마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 고마워, 지연아. 한 달 후 작은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지연네 집에서 너무 오래 있기 미안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좁은데. 괜찮아. 엄마 혼자 살기엔 충분해. 작은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자유로워.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내 돈을 벌다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지연이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나는 내가 미워서 이 편지를 쓴다. 너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 30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이게 보답이냐?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철수. 편지를 찢었습니다. 아직도 반성이 없구나. 하지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없으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63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우니까. 어느 토요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애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센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혹시 피해 경험이 있으세요? 네. 30년간 시아버지한테 폭력 당했어요. 센터장이 놀랐습니다. 30년이요? 네. 62살에 처음으로 고소했고 가해자는 징역 3년 받았어요. 대단하시네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해서요. 센터장이 웃었습니다.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상담실에서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30대 여성이 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려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3년이요. 신고했어요? 못했어요. 무서워서.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30년 못했어요. 무서워서. 30년이요? 네. 하지만 62살에 용기 냈어요. 늦었지만. 여성이 울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당신은 저보다 훨씬 젊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 그날부터 많은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모두 저처럼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참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저처럼 30년 참지 마세요. 지금 당장 도움을 요청하세요. 2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출소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3년 중 2년 복역 후 가석방이었습니다. 친척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이 출소하시는데 순애가 집에 모시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그래도 며느리잖아. 이혼했어요. 이제 남남이에요. 그럼 형님은 어디 가시라고? 요양원이든 어디든 보내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출소 후 요양원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면회 신청이 여러 번 왔습니다.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제 인생에 없어요. 시아버지가 출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년 복역 후 가석방. 76살이 되셨습니다. 친척들이 연락했습니다. 형님이 출소하시는데 누가 모실 거야? 저는 아니에요. 그래도 며느리잖아. 이혼했어요. 이제 남남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지? 복수하러 오면?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출소 일주일 후 고시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문 열어. 시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았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 열어요. 문 안 열면 부숴버린다. 무서웠습니다. 112에 전화했습니다. 저기요, 지금 전 시아버지가.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이년아. 나 때문에 감옥 갔다며. 나와. 30년 먹여 살렸는데 고소를 해? 배은망덕한 년. 쿵쿵쿵. 문이 흔들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떨었습니다. 경찰이 빨리 왔으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여기 신고 들어온 곳 맞습니까?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저기요. 시아버지가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경찰을 보고도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나를 감옥에 보냈어요.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고소했는데 진정을 해? 경찰이 저를 봤습니다. 이분이 전 시아버지이신가요? 네. 가정폭력으로 고소해서 징역 3년 받으신 분이에요. 경찰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접근금지 위반입니다. 뭐? 가석방 조건에 피해자 접근금지가 있으셨을 텐데요. 시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이 시아버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2년 때문에 또 감옥 가란 말이야. 스스로 오신 겁니다. 시아버지가 끌려갔습니다.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박순애, 너 두고 보자.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이 나를 지켜주니까. 경찰이 말했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네, 가석방 취소될 겁니다. 다시 교도소로 가실 거예요. 그래요? 네, 조건 위반이거든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지연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할아버지가 찾아왔다며. 경찰이 데려갔어. 지연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무서웠지? 응,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 다시 감옥 갈 거야. 그래. 시아버지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가석방 취소. 남은 1년을 더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5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여전히 가정폭력 피해자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완전히 출소했습니다. 3년 형기를 다 마치셨습니다. 77살. 요양원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가족 중 아무도 모시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친척들도.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요? 어젯밤에. 요양원에서. 그래요? 장례식 올 거야?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장례식 갈 거야? 모르겠어.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근데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30년이 지옥이었는데? 그래도 복잡했습니다. 결국 장례식에 갔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친척 몇 명뿐.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아버지가 마지막에 당신 이야기했어.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당신한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진심이었을까요?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요.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시아버지 얼굴. 30년 동안 저를 때린 손. 30년 동안 저를 욕한 입. 이제 다 끝났구나.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 끝났어.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유산이 좀 있어. 유산이요? 응. 요양원비 쓰고 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그래요. 당신도 30년 며느리 노릇했으니까 받을 권리 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뭐? 한 푼도 필요 없어요. 그래도 그분 돈 만지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응. 어땠어? 아무 느낌 없더라. 그래? 응.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했어. 응.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30년. 30년을 그 사람과 싸웠구나. 그리고 이겼어. 내가 이겼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6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여전히 가정폭력 피해자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자유로워. 센터에서 많은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20대 여성. 남편이 저를 때려요. 근데 사랑한대요. 사랑은 상처를 주지 않아요. 40대 여성. 시어머니가 저를 학대해요. 참아야 할까요? 아니요. 참지 마세요. 50대 여성. 이혼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저도 62살에 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2살에 결혼해서 30년간 폭력 당한 이야기. 62살에 처음 고소한 이야기. 시아버지가 징역 3년 받은 이야기. 이혼하고 혼자 사는 이야기.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희망을 주셔서.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다니.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가정폭력 극복 사례로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망설였습니다. 제 얼굴이 나가는 건가요? 네, 괜찮으시다면요. 할게요. 지연이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 응.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방송이 나갔습니다. 제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30년간의 폭력. 62살의 고소. 65살의 자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센터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저도 고소하고 싶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을 쓰실 생각 없으세요? 책이요? 네. 어머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글을 못 쓰는데 도와드릴게요. 구술하시면 작가가 정리하고요. 할게요. 6개월 동안 책을 썼습니다. 32살부터 66살까지의 이야기. 참지 마세요. -62살 며느리의 30년 폭력 극복기.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서점 사인회도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같은 분이에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이제 고소할 거예요. 책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살아야 했구나. 67살이 되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식당 일은 그만두고 강연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여성단체 피해자 센터.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참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연이 결혼했습니다. 38살. 착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식 날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행복한 결혼할 수 있는 건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보여줬잖아요. 참으면 안 된다는 걸. 지연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이 아이를 잘 키운 거야. 68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지연의 딸.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엄마 이름 뭐로 할까? 자유. 자유? 무? 응. 이 아이는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지연이 웃었습니다. 좋아. 박자유. 70살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작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책 인쇄와 강연료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연이 자주 놀러 옵니다. 손주 자유도 함께. 할머니. 자유가 제게 달려옵니다. 안아줍니다. 이 아이는 나처럼 살지 않을 거야. 자유롭게 살 거야. 어느 봄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예뻤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센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책 읽고 고소했어요. 남편이 구속됐어요. 감사합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해졌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70살. 32살에 결혼해서 62살에 자유로워졌어. 30년 걸렸지만 늦지 않았어. 그리고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해. 정말로. 에필로그. 박순애는 지금 75살입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손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의 책은 10만 부가 팔렸고 수천 명의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가 고소한 이후 며느리 가정폭력 신고가 3배 증가했습니다. 그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살아남음이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참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박순애 75살.